눈부셔. 진짜 눈부실 정도예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거실입니다. 남향이라서 오전에 채광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깊게. 그래서 만약에 확장을 했으면은 되게 밝은 집이 됐을 것 같긴 해요. 저희 집이 이 정도만 빛이 들어오고 앞에 나무가 많아서 조금 어두운 감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아쉽지만 저는 그래도 베란다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매일매일 넷플릭스를 보게 해주는 TV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삼성의 쉐리프 프레임 TV 그거 하얀 색깔을 좀 저도 갖고 싶었어요. 예쁘잖아요. 근데 저기 LG를 가서 저 화질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완전 반해가지고 아 TV는 LG 벽걸이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골랐던 TV입니다. 저는 이렇게 얇은 TV를 진짜 처음 봤거든요. 진짜 짱 신기하죠?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선을 숨겨서 진짜 훨씬 깔끔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항상 찾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모기약 막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에 오면은 무조건 음악부터 틀어요. 그리고 TV 볼 때 아니면 거의 음악을 틀어놓는 타입들이어가지고 엄청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건데 제품은 보스 제품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정말 오래된 장식장. 이거는 남편이 원래 쓰던 거였는데 너무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네모난 게 잘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원목도 너무 좋고 아깝다 해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거실 한켠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됐네요. 그리고 이 꽃병 너무 예쁘죠? 이거는 소피 알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경복궁역 뒤쪽에 박국이라는 라이프스타일 샵이 있어요. 되게 매력있거든요. 되게 좁고 어쩌면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 한옥집에 이렇게 디피되어 있는데 그 남편이 너무 이거를 좋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질렀죠. 그래서 지르고 나서 그리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콘란샵이 오픈을 했어요. 그 롯데백화점에 있는 거. 그래서 그 콘란샵에 갔는데 이 제품이 있는 거예요. 이거가 똑같은 건 아닌데 아무튼 똑같은 이 모양의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격을 딱 봤죠. 근데 제가 샀던 그 가격보다 몇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발품을 팔아야 되는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박국이라는 곳입니다. 저기 독특한 모양의 이 은색깔 오브제는 촛대입니다. 빈티지 제품이라서 되게 발품 팔아가지고 찾은 다음에 직구했어요. 근데 뭐 초를 꽂아놓는 용도라기보다는 저거 자체로 유니크 해가지고 딱 놓기에 좋아요. 저희 집에 오면은 모든 손님들이 이 시계가 왜 여기 있냐고 한 번씩 꼭 물어보거든요. 거실에 있는 시간이 사실은 넷플릭스 보는 시간? 그 시간에 누워서 보는데 딱 그때 시계 보기 좋은 각도? 근데 사실은 저기 뒤에 안 쓰는 전화선 콘센트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집 전화를 잘 안 쓰잖아요. 그거를 가리는 겸 그리고 낮은 시선으로 시계를 볼 수 있는 점을 착안해서 밑에 달았습니다. 소파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결혼 전에 연희동에서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로 이사 오고 커버를 바꿨어요. 원래는 이게 회색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였어요. 근데 아무튼 회색빛이 이 집에는 좀 혼자 둥둥 떠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아이보리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죠. 이 당시에 제가 트위드 소재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게 질감이 살아있는 아이보리 컬러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시면 이런 원단을 파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원하는 것을 셀렉을 하고 그거를 소파 커버 만드는 집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디 같은 경우에는 다 이걸 분해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만족했어요, 둘 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몰래 긁어보세요. 이렇게 보풀이 안 나야 돼요. 소파, 천소파 같은 경우에는 빨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질 수 있는, 보풀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런 거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탄탄해요? 이거 보풀 생겨요? 이렇게. 그리고 거실 이미지를 올릴 때마다 무늬가 항상 있는 이 테이블을 설명해 드릴게요. 드디어. 이 테이블의 가장 큰 장점은 밑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테이블에 바퀴가 있는 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는데 이 제품 쓰면서 아 진짜 바퀴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는 테이블 굳이 이동하나 하지만 저희는 작은 테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 이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거 촬영하는 동안에도 이미 한 5번은 옮긴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일단 여기 위에는 유리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가 다 보이죠. 저기 지금은 막 리모컨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 구멍에는 와인병 같은 거를 꽂아두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손님이 왔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간단하게 테이블에 뭐 치즈 넣고 이런 거 할 때 와인 같은 거 꽂아두고, 왜냐면 테이블이 좁으니까 이렇게 자리 활용을 하는 거지. 근데 평소에는 늘 찾게 되는 저 리모컨들을 다 넣어두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은 막 저렇게 보이는데 얘를 이제 안에다가 다 넣고 이러면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깔끔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테이블 크기는 저기 소파에 저 한 자리보다 살짝 작은 정도 혹은 그쯤 정도의 크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바로 조명입니다. 짠! 어두울 때 보시면 저렇게 네모나게 예쁘게 이렇게 빛이 퍼지는데 지금은 밝은 오전이라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무드등으로의 역할도 사실 못해요.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 오브제인? 어차피 저희는 매립등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거 자체가 밝은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예쁜 거 하나 달아보았습니다. 여기는 현관입니다. 여기 이게 하얀 색깔 이게 신발장이고요. 여기가 현관이에요. 그래서 타일을 예쁘게 깔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좀 포근해 보이고 그렇지만 약간 무게감 있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디테일은 좀 귀엽게 가고 싶어서 이거는 직접 타일 그 회사를 가서 서칭을 해가지고 셀렉했습니다. 집은 전체적으로 딥한 우드톤이랑 화이트 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대비가 굉장히 큰 편인데 요즘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밝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올 화이트 컬러로 한 집도 많이 봤고, 그리고 특히 바닥은 좀 밝은 브라운? 약간 베이지와 비슷한 브라운도 많이 까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비가 조금 더 선명하게 있는 게 집 자체가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밝은색, 하얀색이었을 때보다 밑에는 되게 어둡게 눌러주고 그리고 깨끗한 화이트로 이렇게 맞추는 게 뭔가 이런 오브제나 뭐 화분, 뭐 혹은 뭐 서랍장 등등 이런 걸 놓았을 때 덜 번잡스러워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 집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밝은 톤이었는데 그때도 이게 좀 더 딥하고 채도가 낮은 바닥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시도를 하고 저는 진짜 만족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테리어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벽을 약간 아이보리로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집이 좀 포근해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화이트가 굉장히 진짜 깨끗한 화이트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푸르스름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아쉬웠었는데 커튼으로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커튼은 약간 보시면 화이트가 아니라 은은한 빛깔의 엄청 라이트한 베이지 혹은 옐로우기가 있는 그런 색깔을 맞췄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거실 커튼이거든요. 그래서 커튼이 두 겹으로 했고 뭐 무드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저기 얇은 커튼 부분도 아이보리 컬러이고 그리고 그 옆에도 따뜻한 색깔이라서
집 전체가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은 베란다. 베란다 지금 밖에 보시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진짜 예뻐요. 이게 화면에 잘 담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베란다에 식물이 지금 얘네들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다 먹어서 조금 초라해졌지만 여전히 잘 자라고 있는 바질입니다. 얘는 초살. 진짜 잘 자라요. 식물 초보자분들 키우면 되게 신날 것 같아요. 막 삐죽삐죽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새로 자란 건데 너무너무 잘 자라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얘는 레몬나무. 보면은 레몬이 보이시죠? 레몬이 한 4개 정도 달려있는데 아직 노랗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리모네라고 제가 돌에다가 아크릴물감 칠해가지고 장식을 해두었습니다. 벵갈 고무나무. 진짜 잘 자라요. 이게 남편이 자기 생일에 내 나무를 갖고 싶다 이래가지고 직접 고른 나무입니다. 저는 되게 수영을 좀 보는 편인데 남편은 막 파릇파릇하고 진짜 나무 같은 나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직접 고르고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바닥에 보이는 이 바닥은 이케아 제품이고 이것도 이케아에서 계단 사다리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식물을 살 때 양재 화훼단지를 가거나 파주에 있는 조인폴리아를 많이 가곤 하는데요. 양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좀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꽃도 있고 뭔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좀 자주 가는 것 같고 저희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파주에 있는 조인폴리아 같은 경우에는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어쨌든 고양시를 넘어서 파주를 가야 하니까. 근데 그만큼 가면은 규모가 엄청 크고 뭔가 같은 식물이라도 수영별로 이렇게 쫙 다 있어요.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꽃보다는 조금 식물에 관심이 많다. 화병에 꽂아두는 것보다 화분에 있는 게 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들이 겸 해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옆에 현관에 붙어있는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게스트룸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 집에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결혼 전에 연희동에서 사용했던 침대 그대로 가지고 왔고 이런 것들은 남편이 쓰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옆에는 진짜 제 침대 옆에 있었던 서랍장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책도 조명도 다 똑같이 저희 연희동 방을 약간 재현한 느낌? 그래서 여기는 언제 쓰냐면 게스트가 왔을 때 남편이 자는 룸. 그 게스트는 제 동생이고요. 저희는 항상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이 자야 되기 때문에 남편은 자연스럽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여기 와서 혼자 자고 민건님은 힘이 없으니까 거실에서 자고 남편 방이네요. 남편의 세컨룸입니다. 거실 옆에 복도 옆에 붙어있는 공간인 부엌. 부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공간입니다.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무튼 부엌에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남편이 가꾸고 좀 많이 있는 곳이에요. 남편이 요리하는 거를 되게 즐겨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오일 종류도 많고 소스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일부인데 그래서 이게 원래 다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가 번잡스러웠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를 딱 찾았거든요. 진짜 엄청 뒤졌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 나무가 이게 아니거나 이렇게 다 달랐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인스타를 보는데 제이든 목공소라는 곳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내가 딱 보자마자는 품절이었나 아니면 구매 기간이 아니었나 해서 못 샀고 그것만 내내 기다리다가 주문해가지고 한 2-3주 후에 받았어요. 이거 진짜 만족스러워요. 밑에 인스타그램 계정 남겨드릴게요. 자, 여기는 깔끔하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스크래쳐라고 하나요? 이거 물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좋은 거는 여기가 다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화장실에 이제 일체형 아닌 조립 같은 거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얘가 더 견고하고 이렇게 상처 날 일도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옆에 키스할 때. 근데 이거 있으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보통 부엌에서는 이런 걸 사용을 잘 안 하시던데 저희는 이제 설거지하고 당연히 여기 싱크대 위에 물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싹싹 긁어주면은 아주 깨끗하게 뭐 딱히 건조하지 않아도 돼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부엌에서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동그란 식탁은 스탠다드 A 제품. 합정에 쇼룸이 있는데 쇼룸도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근처에 갈 일 있으면 꼭 구매하지 않더라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월넛인데 바닷가 색깔을 맞췄어요. 조금 밝은 색 해도 됐을 뻔했어요. 저는 처음에 약간 후회했는데 사람들마다 너무 멋있다 식탁. 그래서 그냥 그래? 이러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들었던 게 다리 보시면 스틸이잖아요. 스틸이랑 나무랑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게 너무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지름이 1200, 그러니까 1m 20? 그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딱 4명이서 앉기에 좋고 뭐 손님들 왔을 때는 거실로 빼서 6명까지 앉기도 해요. 의자는 저기 검정색 의자는 헤이 제품이었던 것 같고 시댁에 있는 거 가져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케아 제품입니다. 모두 양말을 신겼어요. 층간소음 때문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조금씩 꿀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바닥에 상처도 날 것 같고 이래서 저희 집의 대부분의 의자들은 모두 저 브라운 톤의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펜던트 조명은 저희가 사실 조명이 있어요. 여기 달 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서 걔 역시 기다리는 동안에 이 집은 이제 완성하게 생긴 거예요. 빨리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엄청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이걸 달자 이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냥 얘를 달고 있어요. 그 조명이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엌 옆에 뒤쪽에 또 베란다가 있어요. 여기도 싱크대가 있죠. 이거는 진짜 오래된 싱크대예요. 여기는 저희가 인테리어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일도 그대로 있고 싱크대도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터서 넓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여기서 뭔가 생선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서 설거지를 하고 큰 냄비들을 건조를 한다든지 내가 잠깐 돌아다니면서 손을 씻는다든지 영양제를 둔다든지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 휴지 같은 거 그런 거 가득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이런 싱크대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쪽 왼쪽에 붙어있는 얘는 건조기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어젯밤에 다 비워서 하나도 없는데 이제 뭐 종이, 비닐, 뭐 플라스틱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주보고 있는 게 세탁기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차 잎을 말리고 있어요. 세탁기. 그래서 저기서 빨래를 해서 쪼르르 해서 이쪽에 건조기에서 이제 건조하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흰 빨래, 뭐 검정 빨래 이런 거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빨래통을 두었고요. 근데 사실은 보통은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애매했었어요. 그리고 저 두 제품이 좀 다른 제품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같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위에 저희는 약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애매해서 결국에는 견우와 직녀처럼 따로 떨어뜨려 놨죠.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짜잔. 저기 왼쪽에 첫 번째로 보이는 문은 작업실이에요. 저희가 약간 사무실처럼 작업 공간으로 쓰고 있고 첫 번째 방을 문을 열면은 짠! 사실은 좀 정리가 좀 안 돼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정리가 안 돼요, 이 방은. 늘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여기서 일하고 자기 전에도 여기서 일하고 와 틈만 나면 일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깨끗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아예 인테리어를 할 때 액자 레일을 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도배하고 나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미리 이걸 하면은 그 레일이 밖에서 보이지 않게 숨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하고 싶은 곳에 레일을 일단 다 설치했어요. 액자가 있든 없든. 이거는 소파 위, 거실에도 있고요. 복도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거의 다 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프린트해가지고 액자를 넣어서 이렇게 걸어두면은 너무 예쁜 인테리어 아이템이 되는 것 같아요. 사과 같은 조명은 이케아 제품입니다. 이케아에 되게 저렴하고 예쁜 제품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큰 책상이 하나 있고 그 밑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선반 같은 거? 근데 이게 사실은 발받침이에요. 이거는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커요. 그냥 다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 시댁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 아마 목공소 같은 데서 그냥 맞춘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 뭐 비쌀 것 같진 않은데 이 차이가 진짜 커요. 이거는 아버님이 주셨고 그래서 저쪽 바깥쪽에 있는 게 남편 거고 이쪽에 있는 게 제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 발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 옆으로 보시면 진짜 평범한 책장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원래 무슨 색이었지? 검정색이었던 것 같아요. 검정색이었는데 그 위에 젯소를 바르고 그 친환경 페인트 있어요. 저희는 던 에드워드 페인트를 쓰는데 거기서 색깔을 골라가지고 조색해서 가져와서 직접 발랐어요. 그 젯소칠을 아무래도 어두운 컬러여가지고 한 3번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그 위에 페인트 칠도 한 3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만족해요. 만약에 이게 검정색이었다면 정말 끔찍해. 이게 웬 르라보의 디퓨저인가 싶으실 테지만 디퓨저는 다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쓰고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이 방에도 향기가 좀 아쉬운 거죠. 그때 마치 남편이 향수를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워가지고 이렇게 꽂아두었어요. 나름 예쁜 소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열고 나오면 액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액자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다 제 위주예요. 이것도 소프트 심볼 컷이거든요. 사진으로 인화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약간의 그래픽을 넣어서 포스터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뭐 비단 이런 제품 사진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놀러 갔는데 사진 너무 마음에 들게 찍었다 이러면은 뽑아서 액자에 넣어서 간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마티스의 작품이 길게 있네요. 볼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부분에 세로로 걸려 있었어요. 가로 그림이 맞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놀 때가 마땅하지가 않아서 잠깐 걸어두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현관에서 문 열자마자 이게 세로로 있어서 그래가지고 조만간 다시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는 안방. 채광 장난 아니죠? 여기가 정남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는 남서향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남서향이 빛이 진짜 예뻐요. 오후에 길게 떨어지는 빛 있잖아요. 약간 노란 빛?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또 남향은 남향대로 이렇게 밝은 하얀 빛이 들어오니까 또 예쁜 것 같아요. 먼저 침대가 가운데에 놓아져 있고 그 밑에는 사진 액자가 걸려 있어요. 침대 매트리스 제품은 에이스 제품이고 그리고 프레임은 그레이문이라는 가구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침대 프레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불을 걷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 매트리스가 푹 잠기게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먼저 매트리스를 고른 상태여야 해요. 그래서 그 매트리스의 사이즈를 이곳에 공유를 하면 원하는 크기대로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여기가
턱이 지게 만들어졌어요. 침대 매트리스가 프레임 안에 쏙 들어가는 느낌으로.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걸터 앉아도 나무가 거슬리고 그냥 뭐 눕거나 이럴 때도 좀 거슬리는 느낌이어서 불편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좀 후회했거든요. 그냥 침대 매트리스 정도의 높이로 만들 걸.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적응이 되었고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프레임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되게 예쁘고 포근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침구는 모두 엘레나 하임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제가 침구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전 당장 주문을 했고요. 이거는 화이트 호텔 침구였던 것 같고 이거는 좀 이렇게 아이보리 좀 라이트한 베이지 저희 집에서 많이 사용했던 컬러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눕는 부분이 새하얗면은 때가 잘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특별히 색깔이 있는 걸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침대 위로 보이는 저 액자는 사진 작품인데요. 작가 이름은 피터 풍크라고 검색해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한 작품당 몇 컷 이런 식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뒤에 작가의 사인이랑 이 제품의 이 사진에 대한 정보가 함께 있는 카드 같은 거를 주거든요. 같이 간직하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되팔 때도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팔 생각은 없고요. 볼 때마다 되게 예뻐가지고 만족하는 작품이랍니다. 전체적으로 톤이 좀 우드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아늑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프레임은 파란색으로 을지로 가서 직접 맞췄습니다. 그냥 침대 옆에 이렇게 공간이 움푹 패져 있어요. 이 공간의 비밀은 원래는 벽장이었습니다. 이게 벽장이었고 그 벽장에 선반이나 벽장 물이랑 이런 거를 모두 철거를 해서 같이 도배를 해가지고 그냥 방의 연장선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 스킨 로션도 바르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화장대입니다. 위에 덮개 뚜껑을 열면은 거울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궁 제품이고 아마 저 나무는 고무나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존 침대가 고무나무 제품이어서 그거랑 맞췄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스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제품이고 국민 스툴 되게 저렴한 제품이었고 저희 집에 의자에는 다 양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양말을 다 입혔고 그 위에는 페인트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그 위에 색깔을 칠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안방의 뷰입니다. 지금은 가을이라서 노란색으로 예쁘게 물들었죠? 은행나무가. 자세히 보시면 까치집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화장실. 화장실은 다른 곳에 비해서 문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짠! 문을 열어보시면 전체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나무 색깔로 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타일은 따뜻한 느낌의 타일로 벽 타일을 했고 그 밑으로는 그린과 베이지가 조합이 된 예쁜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타일을 고를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좀 정신없는 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벽 타일이랑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이게 하나에 이렇게 하나가 있죠. 얘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고 이렇게 똑같은 두께의 타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혹은 얘를 가로로 했을 경우에도 생각했거든요.
이 가로로 하면은 이 타일에 딱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야 타일이 조금 더 정돈돼 보이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샴푸랑 이런 거는 인테리어를 할 때 시공업체에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선반을 그냥 하나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선반을 하나 달았고, 저는 워낙 이렇게 목욕 제품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좀 향을 맞춰서 쓰는 타입이에요. 얘는 약간 시트러스 계열이고, 이건 애나더 스토리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리고 바디버터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세면대를 보시겠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특별한 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저희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욕 용품 있잖아요. 뭐 목욕 타올? 그런 거가 이렇게 아무리 정리하고 아무리 막 가지런히 어딘가에 두어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샤워는 이곳에서 하니까 여기에 다 숨겼어요. 그 욕조와 세면대 사이에 약간의 어설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면대에다가 그 뽁뽁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걸어두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해요. 안 보이고. 그리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저는 욕실에서 바로 머리를 말리는 타입이라서 여기에도 이렇게 붙여두었죠. 전체적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타일이죠. 타일이랑 세로로 붙여져 있는 타일이랑 그리고 나무 색깔의 세면대가 너무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과 여기가 안방, 그리고 여기가 옷방이에요. 옷방으로 가시면 옷방은 뭐랄까요? 정리가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든 장은 이케아 제품입니다.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 시스템장을 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공간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은 사이트에서 정말 주문하면 되거든요. 방의 크기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문 위치나 창문 위치를 입력시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게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가서 짰거든요. 저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했고 물어보면서 하고 싶어서 가서 짰는데 그 와중에 틀렸어요. 여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었어야 돼. 이렇게 기역자로 코너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참 안에 있는 코트를 꺼내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저의 실수.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옷걸이를 달 수 있는 옷 행거를 달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셀프로 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가방장인데 남편이 잘 안 쓰는 가방이고 이렇게 되게 많죠? 근데 이거조차 일부라는 거.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좀 옷이 많은 편이긴 해요. 이거는 제가 잘못 주문한 거. 이게 2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지 이러다가 막 그때그때 접어서 두는 옷들 있잖아요. 뭐 홈에 집에서 입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웨셔츠라든지 이런 거를 올려두는 부분이 되었고 이거는 엄청 난리가 났죠. 사실은 이제 위에 있는 거 숨기려고 제가 넣었는데 운동복 있고 이건 남편 운동복 이제 밑에는 이 서랍장이에요. 잠시만요. 이 서랍장도 제가 알기로는 진짜 한 40년 된 까사미야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다 검정색이었고 이 손잡이마다 빨간 색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빨간 색깔 포인트를 다 떼고 파란 색깔로 싹 색칠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서랍장이 되었어요. 진짜 만족했고 이 컬러가 주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우드와 이 화이트와 파란색의 조합으로 집을 꾸며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에어드레서 삼성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옷방에 거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울 문으로 된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겨울에는 당연히 코트 때문에 많이 쓰고 여름에는 여러분 의외로 뭐 쓰시는지 아세요?
여름에는 여러분 그 제습기로 썼어요. 진짜 특이하죠? 겨울에는 겨울 외투들이 관리가 어려우니까 넣어두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사실 이렇게 넣어둘 옷은 없단 말이죠. 그때 제습기를 쓰는 거예요. 옷이 습한 것에 좀 취약하잖아요.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옷감이 뭐 상할 수도 있고 심하면은 곰팡이도 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건조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거를 이 제습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켜놓고 얘를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문을 열어두면은 이게 막 다 이 공기가 제습이 되고 저 안에 이 물에 가득가득 차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은 굉장히 그 습한 여름에도 뽀송뽀송한 옷방이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거를 제습기로 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게 옷방에 있으면 꼭 여름에는 제습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바지 허리를 걸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바지 밑단을 접어서 걸어두어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훨씬 깔끔해집니다. 그 바지를 이렇게 두 개 포개가지고 그 위에 탁탁 옷걸이를 찝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더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옷걸이를 맞추는 게 진짜 깔끔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저의 블라우스류, 저의 스커트류, 코트, 트렌치코트류, 뭐 긴 남방, 뭐 셔츠 같은 거, 그리고 가디건과 점퍼, 그 밑에 또 하의, 그리고 여기는 스웨셔츠, 이거는 남편의 외투. 여기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두었죠. 이렇게 해서 저희 룸투어가 끝났습니다. 룸투어, 하우스 투어가 끝났습니다.